여기는 고려 온돌에 꽂히려는 아자방이 있다. 한번 불을 떼면 석 달 열을 온기를 보존한다는 전설의 구두리다. 그나마 그 전소가 됐음에도 온돌은 남아 있어서 그것에 기초해서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원형을 흐트리지 않고 놓았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좋은 온돌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을 데워서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온돌은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난방 방식이자 우리 민족 최고의 발명품이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실내 온도를 낮추면서도 쾌적할 수 있게 바닥만 뜨겁게 하는 이 훌륭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의 온돌에 대해서 최고다, 원더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천년을 넘게 이어져온 온돌방, 아자방지. 그 전설의 구두를 파헤친다. 칠불사 아자방은 승려들의 참선처다. 방바닥이 한문 버금 아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아자방으로 불린다. 방 안 내 귀퉁이에 70cm씩 높인 곳이 스님들이 벽을 향해 좌선 수행을 하는 좌선처고, 가운데 십자 모양의 낮은 곳이 통로이자 경전을 읽는 행경처다. 한번 불을 떼면 불길이 막히지 않고 석 달 열을 높고 낮은 곳이 고루 따뜻했다. 아자형이라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불을 떼는 공간이고 이곳이 30자 거의 9m 길이에 해당하는데 분명 높고 낮은 곳이 온도가 다를 것이고 아랫목과 윗목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고, 또 그것이 정확한 얘기인데 실제로 불을 떼고 있어 보면 아랫목 윗목이 온도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아자형으로 높은 곳, 낮은 곳 이런 것도 온도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자방지의 불길이 시작되는 곳 함실로 향했다. 지금은 일반 부뚜막 아궁이처럼 개조됐지만 원래는 불을 떼는 곳에 지금보다 훨씬 큰 함실을 두었다. 이 정도 높이였겠죠. 이 정도. 장정이 장작을 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였다고 하니까 이 정도의 높이일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럼 나무를 얼마나 많이 뗐는데? 보통 장정짐으로, 지게짐으로 6짐이나 7짐 정도를 지고 들어가서 불을 한 번씩 지폈다고 합니다. 잘 마른 나무 장작에 불길이 들어가면 남북으로 길고 높은 고래를 따라 아자방 높은 곳까지 불길이 치솟았다가 내려가는 구조다. 앞에는 이런데 저기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저 안쪽이 굉장히 깊고, 저 안에 불이 직선으로 가서 닿는 곳에서 쭉 올라가는 곳, 그곳은 굉장히 저만큼 높다는 얘기죠. 높으니까 이제 옛날 방식대로 불을 떼서 온기를 유지를 하는 것이죠. 1984년 발견된 사찰 소장 문서에 의하면 단 한 차례도 아자방 구두를 고친 적이 없다고 한다. 여러 번 건물을 고쳤어도 구들은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됐던 것이다. 바닥을 데우는 기술, 온돌. 온돌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일까? 온돌의 구조를 살펴보면 장작나무를 떼는 아궁이와 불이 넘어가는 고래, 굴뚝으로 구성돼 있다. 아궁이의 불기가 고래로 넘어가 구들이 데워지고 열기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드는 원리다. 과연 열기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모형의 온돌을 만들고 구들장 대신 유리관을 덮어 관찰해 보기로 했다.
아궁이에 불을 넣자 금세 불길이 뻗치고 이내 반대편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아궁이에서 올라온 열기가 여러 개의 통로를 지나 굴뚝으로 나가는 것이다. 지금 보면 연기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죠. 원래 연기는 그 위로 나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냥 떼면 그 굴뚝으로 나가지 않고 위로 나가게 되지만, 이 구들은, 우리 전통 구들은 이 분엄기, 구들개자리, 고래개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쏜살같이 나가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열기를 가두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게 빨리 돌아가네요. 소용돌이처럼. 네, 그렇죠. 여기는 분홍기가 있어서 연기가 속히 빠져나가게 일단 넘겨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목 부분이고, 연기가 이제 이쪽 개자리 쪽으로, 고래 개자리 쪽으로 나가서 뜨거운 거는 남아 있고 차가운 거는 밑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온돌은 열을 고르게 다스리는 장치가 곳곳에 숨어 있다. 가장 먼저 아궁이에서 구들러 넘어가는 분엄기다. 분엄기는 열기가 밖으로 새지 않고 고래로 잘 빨려 들어가게 한다. 고래에서 불길이 빠르게 퍼지는 것도 분엄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넓은 곳에서는 느리게 흐르다가 이게 좁은 곳에서는 빨리 흐르게 되겠죠. 그 분엄기라는 것은 불목, 이 병목처럼 이렇게 좁은 골목을 만들어서 불이 그 부분에서 빨리 올라가서 밀어줄 수 있게, 불이 잘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장치는 구들개. 분엄기를 지난 열기는 입구 쪽에 움푹 패여 설치된 구들개 자리에서 소용돌이 치듯 와류를 형성하며 고래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유동 가시화를 통해서 연기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경이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전산유체역학 CFD라든지 아니면 유동 가시화라든지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니까 어떤 점이 안 좋았다. 장인들을 통해서 그런 노하우가 전수가 되면서 최적의 그런 고래 구조, 개자리 구조, 분엄기 구조, 그리고 구세, 굴뚝의 구조도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고래가 끝나는 출구 쪽에도 고래개 자리를 만들어 마지막 열기까지 잡았다. 구들장에 축적된 열기는 서서히 발열되면서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한다. 때문에 온돌 제작에서 구들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첫 과정은 고래 쌓기다. 방의 쓰임과 구조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고래의 모양을 달리 쌓는다. 이 구들은 모양 자체가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잖아요. 원형 고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찜질방이나 이렇게 동그란 집을 만들 때 아무래도 동그랗게 되니까 이 동그란 구들을 사용한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복잡한 이 고래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 구들은 특수 구들인데요. 불을 한 번 떼면 3, 4일 갈 수 있게 하는 구들입니다. 그래서 불을 아궁이에서 떼면 불이 양쪽으로 두 줄 고래로 통해서 가고 두 줄이 회오리처럼 돌아서 밑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두 줄 회오리 고래가 되겠습니다. 고래뚝 위에 구들장을 놓는데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두꺼운 것에서 얇은 순서로 구들을 놓는다. 고래 구조를 이제 살펴보시면 아래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경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5도 정도 되는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경사가 결정된 것도 아마도 경험에 의해서 윗목과 아랫목의 온도 편차가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칠불사의 구들 해체 당시 고래의 폭은 30cm, 20cm가 넘는 두꺼운 구들도 상당수 발견됐다. 두꺼운 구들은 데우는데도 식히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 100일은 좋게 견디는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바닥에 구들을 달고 방을 데우는 난방 방식 온돌은
벽난로를 통해 공기만 데우는 대류 방식의 서양식 난방과는 구별된다.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은, 즉 구들은 여름과 실내 공간이 완전히 구들장에 의해서 분리된 복사 난방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연소된 오염된 공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산소는 작고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아주 많은 그 공기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실내 공간에는 전혀 들어오게 돼 있지 않은 아주 과학적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다. 온돌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난방과 취사를 이상적으로 결합했다.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부뚜막에 가마솥을 데우고 남은 열기가 저장되어 방의 기온을 유지시켜준다. 옥스퍼드 사전에 오를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된 온돌. 최근 들어서는 세계로 수출되며 각광받고 있다. 21세기 첨단 시대에 우리 온돌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이 과학 원리를 지금처럼 뭐 벤츄리 원리다, 사이폰식이다, 무슨 파스칼의 원리다 이런 거를 뭐 그 이름은 몰랐어도 그 원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구들은 우리 조상들이 개발한 최고의 과학 기술입니다. 불과 열을 가두어 돌을 데우는 과학적인 난방 방식 온돌.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되어 온 이 기술이야말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과학 문화 유산이다.